안녕하십니까. 전기자기학을 여러분과 같이 할 최홍주입니다. 전기자기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정전계, 정자계, 시변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기자기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전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정자계 분야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변계는 전기 분야와 통신 분야로 나눴을 경우에 전기 분야보다는 통신 분야에서 많이 출제하는 분야가 시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전계와 정자계를 공부를 해두시면 시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기자기학은 뭔가가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힘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는 게 바로 전기자기학입니다. 전기라는 힘, 자기라는 힘이 어떻게 공간에서 변화를 주는가 이것을 공부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수학적인 요소와 미술적인 그림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수학적인 요소를 통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정전계, 정자계, 시변계를 들어가기 전에 바로 무엇을 배우냐면 벡터 해석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기학의 모든 책들이 가장 처음에 벡터 해석을 내놓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떤 공간에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바로 수학적인 요소 그리고 그림적인 요소가 벡터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자기학 가장 첫 부분 벡터 해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개념,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수치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것을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리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스칼라와 벡터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크기만 가지고도 그 성질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을 스칼라고 합니다. 속도의 단위 중에 속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속력은 스칼라, 그리고 속도는 벡터, 이와 같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표현한 물리량을 벡터라고 하는데, 속도라는 벡터량은 크기, 그 크기가 바로 속력이죠. 속력과 얘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방향이 같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을 속도, 크기만 나타내는 것을 속력이라 한다. 전기자기학에서는 대표적인 스칼라가 전위와 자위가 있죠. 전위와 자위, 에너지, 그리고 벡터량은 이거에 대한 공간 변화율인 전위에 대한 것, 전개, 자위에 대한 자개 등 이와 같은 것들이 벡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벡터다라고 생각하시고, 벡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그 물리량을 또는 그 물질의 성질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이 들어가지만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벡터는 항상 크기 그리고 방향 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크기와 방향이 크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어야 된다. 항상 같이 존재한다면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곱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러면 더하기, 같이 존재한다 그러면 곱하기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 곱하기 방향으로 표현한다. 크기 곱하기 방향이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서양에서는 물리량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보통 그리스 문자나 로마자를 쓰는데요. A 이렇게 대문자를 쓰거나 소문자를 쓰는데, 이때
로마자 그대로 놔두면 바로 크기를 나타내는 스칼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곱하기를 해주는데 뭘 곱해줄 거냐?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곱해라. 그러면 이 방향을 나타내는 게 항상 방향을 나타내는 뭔가 있는데 그것은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려 하고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얘가 방향을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결과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스칼라와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뭔가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된 것을 벡터라는데, 여기에 위와 같은 스칼라 형태에서 여기에다 이렇게 덧칠을 해서 굵은 글씨체, 고딕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것을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는 이런 스칼라에다가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향은 주로 화살표로 표현하죠.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벡터 표시이다. 또는 스칼라에다가 어떤 변화를 보인다라면 그 변화가 변도 없이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개념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는 그 변화가 어떤 변동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 양이 복소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이와 같은 점을 찍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 표시, 로마자나 그리스 문자를 그대로 쓴 스칼라 표시에다가 어떤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추가하면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주로 이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즉 다시 해서 근래에 들어와서는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주로 이것을 많이 썼어요. 스칼라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하는 걸 많이 쓰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런 고딕체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벡터는 스칼라를 나타내는 문자에다가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양을 추가해서 벡터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